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초강수 담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 동생으로 북한의 2인자로 떠오르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어젯밤 남측을 향한 담화문을 낸 건데 여기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음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군 총참모부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려 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담화문은 오늘자 노동신문에도 실렸고 북한의 모든 주민들에게 공개됐는데요. 노동신문 역시 연속적이고 철저한 보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는데 먼저 이자연 기자가 담화문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측을 향해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의 죄행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등 수위 높은 표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담화를 발표하기보다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가 단순한 구두 경고가 아니며 남측을 겨냥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자신이 지휘권을 부여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김 부부장은 남북관계 결별을 선언할 때가 왔다며 머지않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상시소통을 위해 지난 2018년 개성공단 안에 설치되면서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 김 부부장은 다음번 대적행동 행사권을 군대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면서 앞으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는 암시까지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열흘 전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김 부부장 담화를 시작으로 지난 화요일엔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연일 비난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 보셨는데요. 여기서 특히 민감한 대목은 바로 군사적 도발까지 암시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지, 만약 그렇다면 그게 어떤 수준일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비무장지대에서 없앴던 전방소초, 그러니까 이 GP를 다시 설치해서 양측의 9.19 군사 합의를 무력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어서 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 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에서 총참모부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이곳은 북한군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와 비슷합니다. 총참모부의 모종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군사 도발을 예고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엄포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연평도 포격처럼 북방 한계선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의 전략 무기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측이 없앴던 소초, 이른바 GP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먼저 9.19 군사합의 무효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비무장지대 내에 철거했던 GP를 다시 재구축하거나 공동경비구역에 중화기를 반입한다든지 봉인돼 있던 것을 개방해서 해안포를 작동한다든지 해서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북한 담화에 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뒤 청와대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죠. 자, 심수미 기자, 청와대도 오늘 새벽 급하게 회의를 했다고요? 네, 정의용 안보실장이 외교, 통일, 국방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등을 소집해 화상으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이 군사도발을 예고한 만큼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상임위원이 아닌 박한기 합참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소집된 이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는데요.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동향 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혔습니까? 네,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국방부 명의로 각각 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9.19 군사 합의는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냈을 뿐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단순히 대북전단 하나의 문제 때문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긴장 관계 역시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해진 경제적 어려움과 미국의 강경해지는 대북 제재, 그리고 중국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외교적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부터 최근까지도 틈나는 대로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왔잖아요. 어떻게 좀 풀어나갈까요?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북 특사를 보내려고 해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친서를 보낸다든지 또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빠르게는 내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유화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 또 상황을 좀 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은 뭔지, 실제로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쪽을 취재하고 있는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최근 북한이 사실 우리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간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거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통의 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좀 취재해봤더니 현재 북한 내부에서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게 대북 제재가 길어지고 또 이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그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네. 이 불만이 결국은 이 최고 지도자와 그리고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내부 결속을 위한 이 외부에서 공통의 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남측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이 오늘자 그 노동신문에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일단 남측을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뒤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 노동신문,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모두 보는 노동신문에 공개하는 이 흐름이 네.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진을 좀 보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지난 4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뒤에 북한 주민들이 그 담화문을 읽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남측에 대한 비난을 한 뒤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이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노동신문에서도 러시아 협회 같은 국제 단체들도 북한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국제사회의 지지도 얻고 있다는 식의 여론전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북한과 미국의 협상도 진전이 없는데 정작 미국을 향한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1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북한도 이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현재 북미 협상을 어떻게 재개할지는 전략을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큰 틀에서 흔들기보다는 우선 남한을 압박해서 나중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을지 그 계기를 만드는 데 더 주력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군사적 위협인데 북한의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군사적 도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보다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을 보면 언급된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나 개성공단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문에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즉 이번 담화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계획한 조치들을 이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에 이어서 어쨌든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비무장지대 도발 등 이런 이 미국과의 관계는 큰 틀에서 흔들지 않는 선에서 군사 행동은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담화를 발표한 날 트럼프 대통령은 먼 나라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의 책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적들이 미국을 위협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는 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성과가 없는 북핵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면서도 추가 도발은 경고한 걸로 보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선언했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In its place is a renewed, clear-eyed focus on defending America's vital interests. 그러면서 미군의 역할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최근 북한의 비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해결이 까다로운 북미 문제에 거리를 두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지 특정하진 않았지만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But let our enemies be on notice. If our people are threatened, we will never ever hesitate to act.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북한의 최근 행보와 성명에 실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발을 피하고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